시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헌진입니다. 24년 1학기 기말고사 통합과학 시험이 마무리되었고 우리 휘문고등학교 독특한 특색이 있는 시험 유형에 대해서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하신 선생님들 물리 한군 원장님, 지구과학 김동희 선생님, 그리고 화학 장은호 선생님, 생명과학 백운희 선생님이 함께 하셨고 시험 분석의 경우에는 문항 적중이나 적중률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이후에 보내줬던 정답을 기반으로 전체 문항을 분석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체 문항 중 대략 32문항 중 우리 시험을 마쳤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즉 적중률은 87.5% 정도 된다. 그리고 재원생 대략 43%가 취합이 되었으며 오후 2시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선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의 전체 유형에 대해서 이제 변화된 부분부터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의 양이 늘어났다. 즉 한 4문항 정도 늘어났으며 어려운 문항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례로 배점이나 혹은 강사 개인 의견을 포함해서 전체 반영을 한다면 어려운 문항이 대략 한 4문항 정도 늘어났으며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최근 3개년간 우리 휘문고는 독특한 시험의 구성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물리의 경우에는 다소 약했던 역학의 계산 파트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졌으며 특히 화학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추론하는 문제 혹은 수능형 모의고사의 이제 변형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9월이나 11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름의 지문이 길어지는 타임 어택의 유형으로 많이 변화됐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교의 이제 기출 기반으로 나름 이제 변형이 되긴 하나 여튼 보기의 구성이나 혹은 각 보기가 묻는 유형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타임어택의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감 난이도 고로 중간고사 대비 난이도 중상이 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또다시 나오지만 체감 난이도는 다소 까다로웠다. 어렵다보다 모든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다소 까다로운 유형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타임어택이 굉장히 강하다. 화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분석이나 혹은 기타 등등의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고 그 역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이제 추론형 문제로 변화가 되어 있으며 생명과 지구과학도 수능 모의고사 기반으로 출제 변형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시험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건 사실 지구과학이라고 볼 수 있고 판의 경계 즉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판의 경계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단원이었고 그를 분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번 연도 역시 수능 모의고사나 혹은 다소 이제 후반부에 시간을 많이 끌 수 있는 요소로 변화되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휘문고는 대략 1700문제 정도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번 시험 대비에 임했으며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바로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혹은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즉 학교에 이제 프레임을 그대로 이렇게 덧입혀서 학생들이 실전 감각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특히 대략 한 1800문제에서 많게는 한 7500문제까지 이제 전체 문항을 하나하나 비교 분석해서 맨 끝으로 한 150문제 정도 추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 전체 진행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말미 즉 직보에 학교 수업에서 가장 강조했던 각각의 이제 지엽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주중 테스트의 경우에도 학생별로 이렇게 분석 진행했고 학부모님께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자 다음 보시면 클리닉은 나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고사 대비 이제 학생들의 시간적인 압박이 있어서 기말고사에는 그 참여율이 다소 저조했으나 그래도 남아서 한 명 한 명 이제 체크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특히 학생들의 이제 참여도는 즉 한번 이렇게 나름의 이제 맛을 보렸다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이제 지속적인 참여가 되게 늘어났으며 그 친구들의 전체적인 그 클리닉 이후에 성적 상승이 다소 눈여겨 보였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문항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구성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지구과학 문항이 가장 많았으면 배점 역시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리화학의 배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학생들 나름 이제 통화를 해본 결과 물리화학은 다소 쉬웠다라고 흔히 표현하는 경향이 되게 컸고 지구과학 즉 후반부에서 나도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 역시 중요한 시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문항 구성은 지구과학이 가장 많았고 배점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난이도는 상에 가까우며 특히 오답 체감의 경우 이와 같습니다. 즉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렵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번호가 대략 한 4개 정도, 그리고 생명은 하나, 화학은 마찬가지 2개, 그리고 물리도 이제 하나 정도 된다. 특히 이 물리 5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거의 유사한 유형이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 90% 이상 정답이 나오는 문항은 각각 이와 같습니다. 즉 영역별로 보았을 때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즉 지구과학의 경우 정답률 60% 나왔고요. 화학의 경우엔 정답률 한 70%, 그리고 생명과 물리의 경우에는 80%에서 90%를 상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번호별로 그 정답률을 이제 하나 체크했는데 1번부터 학생들이 나름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그래서 대략 20번 넘어가서 28번까지 정답률 보시면 60에서 대략 한 5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이제 타임어택의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 화학 파트에서 이렇게 시간이 끌린 다음에 다소 부족한 시간 내에 지구과학을 해결하다 보니 사실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문제의 구성 배치가 앞쪽에 있는 물리 계산 파트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해당 요소 중에 한두 문제 걸렸을 경우엔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명도 되게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나름 이제 다 맞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되게 중요한 건 실생활 사례나 정의, 그리고 제가 설명회 때 항상 강조했던 그런 포인트들이 결국은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킬러 문항이나 중킬러로 나름 분류를 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5번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다소 수업 시간에 저희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이렇게 이후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기존과 약간 달랐던, 즉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모의고사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물체의 이미 운동하고 있고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운동 에너지는 이제 위치 에너지까지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고로 선행이 필수인 문항에 가깝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정답률은 78.6% 나왔고 3번이나 4번으로 다소 갈리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11번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하셨던 화학 결합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나 결합선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한다고 말씀하셨고, 그와 같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죠. 그래서 22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번이 이제 변형된 문항이다. 그리고 제가 직본날 이제 학생들에게 이거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사진 보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의 나름 나올 거라 예상했던 문항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14번의 경우 유사한 문항이 거의 없었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빙고 문제라고 하는데 각각 지문이 혹은 발문이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화학 결합이나 혹은 원자과 전자, 또 하나 전기 전도성을 묻는 되게 복잡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 문장을 풀 때 사실 난이도보다는 학생들의 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학생들의 정답률은 50% 나왔습니다. 자, 22번부터 시작되는 이제 지구과학의 아름다운 상황이죠. 보시면 우선 역단층이나 정단층의 경우엔 지구가 원 파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문제하고 이제 다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사실 이런 모식도는 거의 대부분 직권의 혹은 직권의 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유형 중에 하나인데 저희 테스트를 제가 이렇게 낸 적이 있죠. 자, 보시면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단층과 역단층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셨고, 그를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어플라이 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 추론한 거죠. 그런데 보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시면 각각 문항 중에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암기하고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 문항에서 되게 다양한 요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중킬러에 해당되는 모습. 자, 첫 번째 보통은 주기율표에서 그 주기율표의 각각의 이제 각 거리에 따라서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을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식도 새로 이렇게 개발하셔서 전기전도성 묻는 문제에 해당된다. 고로 난이도 중상에 가깝고 이전에 있는 이제 기출 유형과 다소 변형되어 있는 형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답률 50% 나왔다. 즉 기존에 있는 문제를 그냥 내기보다 학교 선생님의 나름의 고민, 그리고 철저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25번의 경우에는 저 역시 이제 같은 모식도를 되게 많이 사용했는데 학생들 역시 시험 후에 되게 논란이 됐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각 보기가 대략 한 6개 정도 되죠. 제 경험상 추론하자면 보기 6개를 만들기 위해선 문항, 즉 이와 유사한 문항 적어도 한 4개에서 5개가 연합되어 있는 문제죠. 즉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에서 되게 다양한 요소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 구성이 되게 눈여겨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사유용 풀었기 때문에 저희 정답률 다소 높은 64%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끝으로 이 문항도 마찬가지 최종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제 냈던 거죠. 물론 판의 모습은 다 사실 다르지만 각각 그 판이 어떠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하나 태적물의 두께나 그리고 판의 이동 속도를 확인하는 지구과 원 유형에 거의 가깝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요 역시 나름의 이제 모식도만 하나 이제 확인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위도와 경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각각의 이제 특성을 확인하는 문제로 추론하는 문제, 즉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는 다소 난이도를 이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하는 유형이 다소 눈여겨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시 정답률이 이제 높았던 건 그 전에 많은 연습을 해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이제 특이 문제까지 마지막 선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역시 제가 직본날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나름 통합과학을 유기학 베이스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친숙한데 공유결합이나 혹은 기타 결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갖는지를 이해하는 문제가 우리 학교의 나름 특이 문제에 해당된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두 문제의 경우에 생명 문제입니다.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해당 문제를 보셨을 경우에 너무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각각의 선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건지 혹은 그들이 이제 어떤 반응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을 다소 놓쳤다면 학생들이 오답이 나올 확률이 몇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슐린 대량 생산하는 케이스도 즉 나름 교과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줄글 자체를 선생님의 이제 나름의 의견이나 혹은 기사를 이제 발췌해서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키셨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사실 다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필문고의 시그니처 문제입니다. 진원이나 진항, 즉 지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다른 학교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매년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즉 저희는 이제 본 교재 그리고 기출 유형인 주간지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가장 많이 집중했던 요소 솔루션, 즉 학교 내신 기출 분석집에 해당되는 거고, 테이크오버는 직보자료 그리고 테스트까지 이와 같이 대략 한 30인분한 기준 유사 유형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 1등급의 경우에는 지구과학의 난이도 즉 25번과 26번에 틀렸을 거라고 가정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96.8점, 그리고 마찬가지 지구과학이나 혹은 물리 파트에서 이제 감점이 나왔을 경우에 92.7점 정도 될 예정이다. 재원생의 경우에는 이와 같습니다. 대략 재원생 기준 14%가 뭐 95점 이상 나왔고 21%가 뭐 93점 정도 나왔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설문조사 만족도는 이와 같습니다. 자, 저는 이후 우리 변화되는 휘문고 통합과학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방학 때 이렇게 통합과학 2학기 내신 특강을 세우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학기가 나름 바뀌면서 즉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수능의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해서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꾸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전체 풀 영상의 경우에는 재원생에게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며 항상 어머니 그 마음처럼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